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츠노다의 숲이라는 심령 스팟을 찾아갔던 일. 거기서 친구가 취한 어떤 행동이 계기가 되어 일들은 지옥과도 같은 공포를 맛보게 되는데요. 츠노다의 숲. 2003년 8월 두 채널의 츠노다의 숲이라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심령 스팟에 대해 다시 다루는 스레가 세워집니다. 스레 주민들의 말로는 2003년 당시보다 거의 1년 전에 메구로구 다이에라는 쇼핑몰 부근에 있는 츠노다의 숲이라는 섬뜩한 장소가 유행한 모양으로 다시 한번 떠들어보자 하는 생각에 스레를 세웠다나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부활은 아니었습니다만 오컬트를 좋아하는 스레 주민들이 곧바로 몰려들었고 스레는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새로 스레 세운 거 축하. 그리운 주제다. 게다가 2003년 그 해는 도쿄 심령 스팟에 관련된 스레는 아직 드물어 심령적인 걸 좋아하는 일각에서 기사회생에 한 발을 노린 거라고요. 또한 츠노다 근처 가까이 있는 메구로 혼초에서는 집이 불이나 무너졌다는 정보도 이미 돌고 있어 뭔가 그 땅 주인과 츠노다의 숲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같다나요. 그렇게 스레 주민들의 글에서는 츠노다의 숲에 대한 섬뜩함이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레 주민도 츠노다의 숲은 분위기가 엄청 야바이하다 말하는데 평소에도 그냥 귀신이 보일 정도로 황당한 장소로 그렇게 엄청난 곳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건 안 된다 말을 꺼낼 수준이었던 겁니다. 또한 다른 주민이 말하기로는 그렇게 이상한 땅은 없어 라는 것, 당연히도 그 주변 일대를 가리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레 주민은 츠노다의 숲 주변에는 전파 물건이라고 집 전면에 망상이나 근거 없는 주장을 페인트 같은 것으로 써놓은 듯한 이상한 물건이나 폐허가 여기저기 있다고도 하네요. 전파 물건이란 별난 주장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언동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파계, 덴파케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 집을 뜻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화재로 무너진 집을 몇 년 동안 방치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어떤 의미로는 도쿄에서 제일 강력하게 괴상한 지역이다 라고 이 스레 주민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부시되고 있어 아무도 입에 올릴 수 없다는 거라는 건 조심성 없고 한가한 인간들이 군집하는 두 채널에겐 딱 맞는 화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 채널 고인물들이 츠노다의 숲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던 곳에 어느 스레 주민에 의해 이 스레의 뿌리가 되는 전설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일이 초등학교 6학년 무렵 여름방학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일의 친구인 H와 T는 츠노다의 숲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에서 일들은 자주 놀았던 건데요. 숲속에 있는 폐가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무서운지도 모르는 선배나 동급생들은 그 폐가에 몰래 들어갔다는데요. 일은 폐가에서 뭔가를 봤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직 낮이었던 것도 있어 H는 T에게 폐가에 가보자 는 말을 꺼낸 모양입니다. 일은 이땐 없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T는 겁이 많은 성격이어서 거부했습니다만 H는 T의 조언을 무시했고 결국 H 혼자 폐가로 향했고 T는 숲의 절벽 위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H가 숲속으로 들어가고 몇 분 뒤 갑자기 우악 하는 비명과 함께 엄청나게 겁에 질린 모습의 H가 숲속에서 뛰어나왔던 겁니다. 그걸 본 T는 장난 아닌 분위기를 깨닫고 죽어라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둘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 근처에 있는 절 경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뒤 T가 숨을 몰아쉬며 H 얼굴을 봤더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얼이 빠진 상태였고 왼쪽 볼이 왠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 거기서 T는 아무 말도 안 하는 H를 걱정, 자기 집으로 H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H가 드디어 안정을 되찾은 뒤 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풀기 시작했습니다. H가 숲속에서 폐가 앞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폐가는 벽이 만신창이에다 창문도 깨져 있는 게 이미 몇십 년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섬뜩한 분위기에 H는 주춤대면서도 용기를 쥐어짜내 미닫이문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폐가 옆에서 70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H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뜨악한 상황에 H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하는데 비슷한 나이대 할아버지가 폐가 옆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쥐어짜내는 목소리로 얘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를 봤더니 손에는 시카를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H는 죄송합니다 계속 사죄만 했답니다만 할머니는 엄청난 힘으로 H의 손목을 잡은 채였고 할아버지는 H 앞으로 돌아오더니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H의 뺨을 있는 힘껏 손바닥으로 때렸다고요. 그 순간 H는 잠에서 깬 것처럼 할머니의 손을 죽어라 뿌리치고 T가 기다리고 있는 숲 입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나요. 다음 날 일은 학교 수영교실에서 H와 또 다른 친구인 Y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Y는 H와 T와도 사이가 좋아서 일들은 이렇게 넷이 움직일 때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H의 말에 의하면 그 폐허에서 불쑥 나타난 할매와 척희 할배는 귀신 같은 게 아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폐가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T는 H의 뺨이 부어있던 걸 봤고 일은 H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놈이라곤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T의 말로는 H가 잡혀있는 동안 폐가 쪽에서는 어떤 소리나 말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다고 해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던 겁니다. 그 뒤로 한동안 H도 T도 츠노다이 숲에 갈 일은 없었던 건데요.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H가 다시 이번엔 밤에 거기 가보자 하는 말을 꺼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했는데 이놈은 무슨 생각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골목대장격이었던 H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만 게 도무지 참을 수 없었을 거라고 일은 말합니다. 물론 쫄보인 T는 바로 반대했습니다만 그때 그 자리에 없던 Y는 엄청 가고 싶었던 듯 가자 괜찮다니까 하면서 일과 T에게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그리고 일도 속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었어도 여기서 무서워하면 모냥 빠진다 생각한 게 먼저라 최종적으로 일은 좋아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결국 T는 부모님이 밤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않게 됐고 일과 H와 Y 이렇게 셋이 츠노다이 숲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9시 반에 일들은 교회 앞에서 만났고 자전거를 교회 앞에다 두고 나서 츠노다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츠노다이 숲을 눈앞에 두자 낮에도 기분 나쁜 이 숲이 밤이 되니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마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악령의 소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듯한 분위기로 이 이상 다가오지 마라 하는 사악함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이렇게 일은 완전히 쫄고 말아 역시 그만두자 위험해 하면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만 Y와 H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뭔 말이냐 가자 하며 절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버립니다. 일은 당연히도 바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혼자서 교회까지 돌아가는 것조차 무섭고 숲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도 무서워 거의 반은 울음 상태로 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은 암흑천지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일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허리를 숙여 손으로 더듬으며 전진. 겨우 폐가 앞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때 일은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던 걸 느꼈다네요. 하지만 그런 일을 본 채 못 본 채 Y는 혼자 폐가 옆으로 돌아가더니 창문 없는 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Y의 모습을 보고 일은 허세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강한 심장을 가진 건지 어느 한쪽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나요. 게다가 먼저 말을 꺼낸 H조차도 일 옆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Y는 뭐야 아무도 없잖아 하더니 들고 온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들어가 볼까 하고는 쭈그려 앉아있는 일들 앞으로 돌아와서 미닫이문에 손을 얹습니다. 그때 엉망인 폐가의 외경과 맞지 않게 미닫이문이 드르륵 하며 조용히 열렸던 순간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Y가 손전등으로 실내를 한번 쭉 비치고 나서 뒤를 돌아선 괜찮아 들어가 보자 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Y의 너무도 태연한 말투에 일도 H도 현실감을 잃은 듯한 느낌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Y와 H가 손전등으로 실내를 비추기 시작하자 실내는 의외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집 정면 안쪽에 놓인 재단 같은 거 말고는 거의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거기서 Y가 그 재단을 손전등으로 봤더니 실제로는 재단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정사각형의 작은 책상으로 양옆으로는 잡초 같은 꽃들이 자라있고 게다가 한가운데에는 부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Y는 그 부적에 쓰인 한자를 보더니 어? 진카? 뭐야 이거 못 읽겠네 합니다. 그리고 한자에 약했던 일도 그 부적의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H가 그 재단을 발로 차올려 버렸던 겁니다. 그 순간 우당탕 하는 소리를 내며 재단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과 Y가 놀라 H 얼굴을 봤더니 H는 뒤집힌 재단을 내려다보며 중얼 복수야 했던 겁니다. 그러는데 그때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들린다기보다도 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불협화음처럼 생리적으로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일의 말로는 그건 지진이 올 때 멀리서 들려오는 땅울림 같은 소리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사람의 목소리로 그 땅울림 소리를 외치는 것과 같은 어쨌든 이 세상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일은 뭐라 소리 지르며 폐가를 뛰쳐나왔고 숲 입구를 향해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Y와 H도 바로 일의 뒤를 쫓아 서로가 앞에 가는 놈을 잡아 끌어가며 앞을 다투어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 번이나 움푹 파인 곳이나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만 미친 듯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가 숲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자전거에 올라타 각자의 일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일단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때 일은 무의식적으로 집 방향을 향해 자전거를 달렸고 이대로 돌아가자며 페달에 박차를 가합니다. 게다가 다른 둘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죠. 이렇게 일은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으면서도 등 뒤에서 계속 뭔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고 그건 전무후무한 공포였다네요. 그렇게 숨이 턱에 차서 집에 도착. 일은 부모님의 침실로 달려들어가 엄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의 모습에 엄마는 놀랐고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계속 물었는데요. 일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밖에는 답할 수 없었죠. 그때 일은 본능적으로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생각했다고요.
그러고는 바로 잠이 든 일. 다음날 아침, 역시나 엄마는 지난밤 이야기를 물어옵니다. 엄마 말로는 일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네요. 그 물음의 일은 친구네 집에서 돌아오다가 이상한 사람에게 쫓겼다며 그 자리를 일단 모면하려고 거짓부렁을 합니다. 그 말에 엄마는 납득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밤 외출은 금지되고 맙니다. 그렇게 일이 그날 수영교실을 쉬고 집에 있었는데 Y에게서 전화가 왔고 둘은 만나기로 하죠. 일이 Y의 집으로 갔더니요. H와 T도 와 있었고 역시나 지난밤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일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둘도 어떻게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만 셋 모두 그 목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고 Y는 폐가에서 나올 때 뭔가의 발목을 잡힌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과 Y는 어제 왜 재단을 발로 차는 짓을 했냐? H에게 물었는데요. H는 그냥 복수한 거야 라고만 대답했죠. 다만 일이 말하기로는 H는 쪽팔림을 만회하기 위해 그 폐가에 간 것뿐이나 Y의 센 척하는 모습이 고가워 여기서 뭔가 해서 건조를 보여야만 해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T도 포함해 4명만의 비밀로 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뒤로 일들 넷은 계속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2번 다시 츠노다이 숲에 놀러가는 일은 없었다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들 넷은 초등학교 졸업을 맞습니다. T는 사립중학교로 진학, 일과 Y와 H는 같은 공립중학교로 진학한 겁니다만 반은 다 따로가 됐고 Y와 H가 노는 애들 그룹과 친해진 것도 있어 그 후로 일들은 서로 소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5년이 흘렀고 일은 생각도 못한 형태로 츠노다의 숲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일이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엄마가 뭔가 이상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왔는데 뭔지 알겠어?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일이 바로 그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그건 나는 도쿄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5, 60대 정도 되는 남성의 목소리로 전화가 먼 데서 온 건지 여기저기 음성이 끊기고 단편적으로만 내용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일의 몸은 얼어붙고 맙니다. 그것은 메시지 안에 츠노다의 숲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 이 전화의 의미를 추리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도 그날 밤 사건은 일들 넷만이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도쿄대 교수라는 사람이 물어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셋이 누군가에게 발설했거나 아니면 일이 무의식 중에 내뱉고만 몇몇 친구가 발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나머지 셋을 포함한 누군가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장난을 하리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몇 번을 되돌려 들어봐도 부재중 전화 목소리는 중년 이상 되는 남성 목소리로 수수께끼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화의 수수께끼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화를 그쪽으로 걸려고 해도 전화번호가 부분적으로밖에는 안 들려서 전화번호부에서 도쿄대 여러 과 전화번호와 조합, 비슷한 번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요. 번호 중 4개의 숫자밖에 몰라 단념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그 셋 이외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진상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후 동안 열정도 식고 바쁜 나날 속에서 그 전화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일은 말합니다. 이렇게 2년이 더 흐르고 일은 다시금 츠노다의 숲 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계기는 재수할 때
학원 학위 강습에서 우연히 T를 만난 겁니다. 그때 T와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이날 둘은 같이 점심을 먹고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문득 그 이상한 전화에 대한 걸 생각해내고 T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순간 T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너한테도 갔었냐? 중얼거렸던 겁니다. T의 말에 의하면 1년 전 여름에 똑같은 전화가 왔었고 부재중 전화로 일과 비슷한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도쿄대 교수라고는 안 했다는데요. 츠노다의 숲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렸다네요. 그리고 역시나 그 전화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데다 전화번호도 알 수 없었고 다시 걸려오는 일도 없었다나요. 그 뒤로 둘은 그 이야기에는 더 들어가지 않고 별난 일도 있네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2주간 정도 학위 강습을 받는 동안 일은 매일 T와 만나게 됐고 마지막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또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일은 무사히 대학에 합격, 바쁜 매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 여름에 H가 죽었던 겁니다. 그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H는 시모 기타자와 부근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맨션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급수 탱크 옆에 뻗어 있는 걸 관리인이 발견했다는 것. 그렇게 일은 T와 연락을 취했고 둘이 장례식 철야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은 H와 친했던 중학시절 동급생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동급생의 말로는 H가 각성제에 젖어 살았던 모양으로 최근에는 전혀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서에는 더는 못 견뎌 죽으면 편해질 겁니다. 미안해요. 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다나요. 그 뒤로 일이 향을 올린 후 술을 마시고 있는데 H의 친구가 일과 T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저 니시나라는 사람 혹시 알까? H 지인이라고 생각되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H의 친구가 H의 부모님에게 들은 바로는 H방 책상 위에는 대학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노트에 니시나라는 글자가 몇 페이지나에 걸쳐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책상 위에 있던 것 말고도 마찬가지로 니시나라고 적힌 노트가 수십 번이나 발견되었다고요. 그러면서 녀석이 쫓아다니던 여자애나 그런 거라고 보는데? 라며 그 친구는 물어왔습니다만 일과 T는 H와는 몇 년이나 만난 적도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자리를 떴고 T가 니시나라? 그게 뭘까? 라는 말을 꺼낸 순간 일의 뇌리에 그날 밤 손전등에 비치던 부적이 선명하게 떠오르죠. 그것은 그 부적에 적혀있던 건 틀림없이 니시나라는 한자였던 겁니다. 처음에 두 글자인 니시나 말고는 뭐가 적혔는지 생각나진 않습니다만 니시나라는 글자를 Y가 진카라고 읽었던 것도 있어 일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등줄기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던 일은 철야 자리를 뒤로 했고 그 돌아오는 길에서 T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T는 물것만 같은 얼굴이 되어선 그런 거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 좋아. 이젠 거기 사건을 잊어. 했고 그 뒤로 일들은 아무 말도 않은 채 헤어집니다. 그 후 일은 다음날 있던 발인에도 참석했습니다만 T는 오지 않았고 Y는 철야에도 발인에도 나타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Y는 몇 년 전에 치바로 이사했다는데요. 최근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은 H의 철야 이후로 T와도 만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은 H의 죽음과 그 수수께끼의 전화가 그날 밤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건 그저 우연일지도 모르고 H가 노부부에 잡혔다는 그 이야기도 지금에서는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이름 말합니다. 다만 그날 밤 폐가에 간 것에 대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H와 Y를 설득해 그만두게 했어야만 했던 건 아닐까. 일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솔하게 두 채널에다가 그 숲 이야기를 올리고 만 것과 모든 걸 다 풀어버린 것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일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느 스레 주민이 곤이라는 언더그라운드 잡지의 폐허 코너에서 다뤘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스레 주민은 그 폐허 코너는 따로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고 설명. 게다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주민에 의하면 츠노다의 숲은 메구로구의 1000평짜리 호화저택 폐허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흑백으로 조그맣게 실려 있다나요. 그렇게 츠노다의 숲 폐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섬뜩한 물건으로서 조용히 이야기되다가 역시나 조용히 끝을 맞았던 겁니다. 명예회복을 위해라지만 엉뚱한 짓을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걸 잘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목격에만 몰빵하는 분들은 자기 책임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